환자 부작용 얘기하면은 나도 겪어봤다. 제가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돌고 식은땀 나면서 환자분들 죄송하긴 저는 사실은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보통 척추 환자들이 길게 드시는 분도 있고 짧게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진통제를 안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통제 어떤 효과가 있고 왜 먹으면 좋아지는지 그리고 왜 나는 효과가 없을지 저희들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에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라고만 생각을 보통 하는데 계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진통의 목적으로도 우리가 쓰지만 염증을 깔아앉혀 준다라는 소염의 목적으로도 사실은 쓰는 부분이 많잖아요. 진통 소염제니까. 그렇죠. 네. 보통 우리 김병호 원장님은 어떤 약 제일 많이 처방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통은 병원에서 저희 흔히 쓰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즈 그렇죠. 네. 많이 쓸 거고요. 그 약으로는 잘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트라마돌이라고 해서 그런 좀 센 진통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네, 이게 작용의 기전이 조금 다른데요. 엔세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염 작용을 좀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트라마돌 같은 계열의 약은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 쪽으로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통 효과가 강하다. 대신에 이제 부작용으로 좀 뭐 오심, 구토 같은 증상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좀 흔하게 있습니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 뭐 아니면 두통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편의점 가고 제일 먼저 접하시는 게 우리 타이레놀이라는 약이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해서 정말 진통제인 거고 소염 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라면 좀 병원을 한 번쯤 가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엔세이드 그리고 이제 트라마돌과 같은 계열의 약들은 당연히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좀 복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경통, 예를 들어 그렇죠. 방사통 이럴 네네. 때는 저희가 또 쓰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처방전 보시면은 뭐 리디카, 무슨 가바펜틴, 가바 붙은 식으로 들어왔을 그렇죠. 텐데 그런 약들은 제가 특이적인 증상, 신경통이 강하게 의심될 때 네. 사용하는 약입니다. 진통제 계속 먹으면 속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진통제는 웬만하면 처방 전에 식후에 드시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식후에 드셔야 되고 위장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약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위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거의 이제 척추관절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을 받는다라면 그 위장약이 같이 꼭 들어있습니다. 진통제도 그 부작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원 원장님도 약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약 달고 살죠. 그죠? 저도 달고 처방해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술 못 하겠는데 맞아. 네. 그러면은 한 포 딱 까먹고 네. 출근하는 거죠. 환자분들 죄송하긴 저는 사실은 공복에 먹긴 합니다. 병원 원장님 어떤 약?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부작용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참 좋은 약, 그 트라마돌 계열의 사이드,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트라마돌 들어간 거 다 못 먹습니다. 울트라셋, 타라셋 이런 약들 있잖아요. 네. 그 먹으면은 제가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돌고 식은땀 나면서 이렇게 막 세상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못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먹는 약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가 돼 있는 약인데 마이폴이라는 약이에요. 마이폴.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코데인이라는 콧물약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병합제제거든요. 약의 부작용이 변비예요. 근데 저는 변을 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약을 먹으면 딱 적당히 이제 조절이 되는. 저 웬만한 부작용은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저도 먹다 정체간 게 마이볼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부작용 얘기하면은 나도 겪어봤다. 환자 중에 많이 아파가지고 처방 받는 거 외에 하나 더 먹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으시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 특히 어머님들 이게 병원을 약간 주사 맞으러 쇼핑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복 처방이 계속 팝업이 뜨는데 그래서 어머님
제가 드리는 약만 드시죠 하면은 뭐 그 당연히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제 알고 보면 여기저기. 그래서 네. 약 길게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간 기능 검사랑 신 기능 검사를 네.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약이라는 게 우리가 분해가 돼서 배출이 되는데 그 분해가 되는 곳이 대부분 간 아니면 신장이거든요. 이제 주로 신장으로 대사가 되니까 굳이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신기능 검사. 맞아요. 타이레놀은 범위를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아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적정 용량이 하루에 2번씩 3번, 그래서 총 6알까지는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정도가 뭐 얼마에 있을 때 이걸 먹어라 이게 없고, 그 엔세이드 그러니까 비마약성 먼저 먹어봤는데 얘로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얹어 드시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네, 가끔 타이레놀하고 동시에 투약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 약을 드셔야 되면 차라리 원천적인 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해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처방약 가지고 갔는데 여행지에서 먹었는데 안 나. 그러면은 여행지 가서 타이레놀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타이레놀을 한 번 더 먹어보고 대부분은 괜찮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오늘은 이제 각종 진통제, 병원에서 흔히 쓰는 진통제, 어쩌다 마주칠 수 있는 진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작용도 좋은 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약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근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